자, 이제 오늘 나갈 진도 두 번째 진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딱 두 개 배운 거죠. 절대부등식이 되는 걸 직접 여러분들이 식으로 풀어내서 확인하는 방법, 대소관계. 그다음 두 번째가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이제 마지막 함수인데 이것도 함수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함수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고 연산하고 하는 것들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원 함수입니다. 이 함수라는 건요, 영어로 펑션이에요. 그 맞나? FNC? C를 먼저 쓰면 펑인가? 자, 그래서 펑션의 약자 뭐를 쓴다? F를 쓰는 거예요. 자, 요 F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기호였죠. 대부분 뭘 썼죠? F, X 이런 걸 썼었을 거야. 자, 무슨 기능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체를 갖다가 쓰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지, 함수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관계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함수는 관계식이다. 그러면 두 문자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면 그걸 우리는 직선으로도 표현해 봤었고요, 원으로도 표현해 봤었고요, 포물선으로도 표현해 봤어요. 그죠?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그래프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점이 필요해요. 점. 그럼 점이라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죠? 두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x에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나? 대응이라고 해요. 내가 x라는 거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y가 2가 나왔다. 그럼 x1과 y2는 서로 대응했다라는 거야. 응대했다, 대응했다. 자, 그래서 두 집합 xy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다 집어치우고요. 자, 대응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제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x를 대입했더니 y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야. 포함한 게 아닙니다. x를 대입했더니 y가 나왔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함수 f라는 놈이 있는데요. 함수 f라는 놈 땡땡. 여러분 뭔가 국어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도끼의 뜻 쓰세요 그러면 도끼 쓴 다음에 땡땡 하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함수 f 땡땡. 함수 f는 뭐지? 설명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설명한 거예요. x가 y로 대응을 한대. x가 y로 대응한대. 여러분 이 화살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arrow 하지 않냐? arrow. 그지? 그러니까 x에서 y로 해. x에서 y로 arrow. x에서 y로 대응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x에다 뭘 대입하면 y가 나왔다. 그냥 우리 대화처럼 이런 거야. 그래서 함수 f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뜻이 있는데요. 여기 뭐가 있죠? 정의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의역은요, 문자 x가 아니에요. 문자 x가 아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집합 x라고는 하지만 정의역은 자, 대입하는 값이에요. 대입하는 값을 x라고 하고요. 이때 나오는 결과물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 자, 결과물이 치역이다. 그래서 함수 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국어로 말하면 결과물이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대입했더니 결과물이 나왔다. 그게 치역이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치역이란 거 뭐다? 결과물들의 모임이야. 결과물들을 쭉 나열해서 모아봤더니 그게 치역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공역이란 건 뭐냐? 공역이란 거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집단들의 전체야.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안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로또랑 비슷한 거야.
자, 이번 주 로또 추첨합니다. 그러면 공 45개가 막 돌아다녀요. 그지? 그게 공역이야. 됐어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로또 6개 공 있죠? 그게 치역이야. 로또 방송 다 봐봤지? 그래서 그 공역이 의미하는 게 뭐다? 선택될 수도 있고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 Y값으로. 근데 일단 가능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공역. 그 중에서 쇽쇽쇽쇽 선택받아서 나오는 애들이 치역. 그 선택받은 하나하나를 함수값이라고 하죠. 그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이다. 자, 그래서 fx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함수값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함수값은 어떻게 나오죠? x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x는 어디의 원소가 되죠? 집합 x의 원소죠. 근데 내가 처음에 대입하는 값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정의역이 되지. 정의역의 원소들을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함수값이 나온다. 그 함수값들을 모아봤더니 뭐가 되더라? 치역이 되더라. 그럼 공역은 뭐다? 그런 치역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모임이야. 그지? 그래서 선택되면 치역, 선택이 안 돼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역은.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자, 그걸 어디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함수 f를 통해서. x를 대응시킵니다. 어디다가? y에다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함수 f를 통해서 명령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x값이 정의역의 원소로 있었는데 그거를 대입하니까 누가 나왔죠? fx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fx는 뭐죠? 원래는 함수값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렇죠? 뭐 수시라고 하는 거지.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함수값들을 모아봤더니 뭐가 된다. 그런 함수값을 모아봤더니 치역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공역은 뭐다? 공역은 그런 치역들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집단이 공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로또 45개 공이 들어있는 로또 통이고, 그치? 그때 나오는 6개의 숫자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야. 그치? 맞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로또 통 안에 공이 6개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때 나오는 로또 숫자도 6개니까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닿을 수가 있어요. 치역은 공역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포함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 내포하고 있죠? 같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치역이 작은 건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집합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서로 같은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 그다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다.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요.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내가 대입하려고 하는 값들도 같아야 되고요. 그때 나오는 결과물도 서로 같아야 돼요. 그게 다르다면 그건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닙니다. 그냥 생김새만 보고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생김새는 다를지언정 계산된 결과가 같다면 그건 같은 집합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서로 같다 그러면 진짜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함수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x 빼기 1이야. 그럼 ax 더하기 b가 됐을 때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x는 절대값 x고요. gx는 x제곱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의역 x로 정의역이 원소들의 모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도 집합이죠?
공역도 집합이죠. 모여 있는 모임은 다 집합이야. 그러니까 정의역도 집합, 공역도 집합, 치역도 집합. 맞죠? 그래서 집합기호로 표시해봤어요.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 0,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서로 똑같죠? 아,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F랑 G가 똑같아져 버렸어. 1로. 그죠?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더니 아니 그것도 똑같아져 버렸어. 또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아니 그것도 1로 똑같아져 버렸어. 뭐예요? 대입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도 똑같아져 버렸죠. 모든 게 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아, fx랑 gx는 서로 같은 함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다른 함수입니다. 어떻게 얘랑 얘가 같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거 그래프 그려봤겠지만 fx는 절대값 x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gx는 x제곱이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함수지. 그래프로 봤을 때는. 하지만 뭐 때문에 같아진다? 내가 대입하는 값에 의한 결과물이 같아지면 그냥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는. 저기 안에서만. 전체가 아니라 저 정의역에서만 같다 이 말이야. 0 집어넣으니까 0,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그러니까 여 포인트에서는 같더라라는 거야. 그래프는 다르지만. 하윤아!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식은 달라. 식도 다르고 당연히 식이 다르니 그래프는 다를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같다라고 하겠어요? 근데 최소한 저 x값의 서에서는 같다라는 거야. 왜? 이 포인트가 나오니까 점이. 됐지? 이 대응되는 점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함수입니다. 왜? 내가 모든 x를 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fx는 점으로 표시되는 거야. 이 세 개의 점으로. gx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래프, 포물선으로 그려져야 되지만 내가 x값을 이 세 개만 대입하는 거니까 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짝퉁이야, 이 그래프는. 됐죠? x가 뭐든 실수해야지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x를 막 졸라 대입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슈용 아니면 슈용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근데 x값을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개만 대입하니까 2점, 2점, 2점 세 개만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 점이 다행히도 똑같이 나와, 둘이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 아, 서로 같은 함수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리 이해되셨죠? 자,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그래프죠. 여러분,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 없지? 자, 그래프는 뭐죠? 뜻이 이거예요. 점들의 모임이죠. 점들을 막 찍어봤더니 직선이 되고 포물선이 되고 원이 되고 막 이렇게 꺾인 선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점들은 바로 뭐냐? 바로 이거겠죠. 이게 점이죠. x를 대입했더니 나오는 y값. 그렇죠? fx가 뭐죠? x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 어디다가? 함수 f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나오는 y값. 그럼 이건 순서쌍이에요. 대응되는 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 x가 뭐죠? 정의역의 원소예요. 그럼 x값이 촐라게 많을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촐라게 많으면 그 x값을 다 대입하면 점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 점을 막 찍어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를? 이 조건 제시법을. 정의역의 원소 x값을 대입하세요. 그럼 누가 나오죠? y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점으로 했는데 그 점이 많겠죠? 정의역의 원소가 많으면. 그거를 막 찍어내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역은 뭐고,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뭐고. 됐나요? 서로 같은 함수는 뭔지 정의를 알려주는 거다. 자, 옆으로 가보도록 하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바로 풀어봐야 돼요. 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자, 여기 아이고 여기다 하나 적어놓도록 하세요. 이 책에 지금 여기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별표하고 다음의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따로 적어놓도록 하죠. 하나의 x는 하나의 y만 대응을 한다. 하나의 x는 하나의 y만 대응한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x인데요. y라는 놈한테 화살을 이렇게 날리고 싶어요. 날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날리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뭐, 야 민우야, 선생님이 널 참 좋아해. 화살을 날렸어. 큐피트의 화살을. 근데 갑자기 또 옆으로 대놓고 지성이 너도 좋아해 라고 막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 거야. 딱 정말 마음에 드는 한 명한테만 화살을 팍 날려줘야 돼. 됐니? 남자답게 여러 명한테 막 화살 날리면 안 된다고요. 추파를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은 하나만 대응해라. 한 예로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y는 x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x 값에다 1을 대입하면 y 값이 뭐가 나와요? 1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포 같이 y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대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하나의 x는 하나의 y만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x는 하나의 y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x는 대응하는 화살을 날려야 돼요. 무조건 하나는 막 이렇게 날려줘야 돼. 근데 대응할 곳이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하나의 x는 하나의 y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근데 이 y를 갖지 못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맞냐? 그게 여기 적어져 있는 거야. x의 원소 중 대응하지 않는 원소가 있다. 내가 아무리 x 값이 이렇게 화살 날리는데도 y가 없어. 한 예로 이런 거자. 내가 x에서 y로 대응하고 싶어요. 어떻게 대응하고 싶다? 자, 똑같이 x제곱으로 대응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1을 대응하면 누가 나오죠?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에 숫자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2를 대입하고 싶어. 그럼 2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4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4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바깥에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의 x는 하나의 y를 가져야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또 할 거야. 선생님, 그럼 요 1이라는 거는 이렇게 화살을 다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y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x들이 하는 거야. x들이 퓨퓨퓨퓨 이렇게 날리는 거지. 얘네들은 화살을 2개를 맞든 3개를 맞아버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누가 주인이야? x가 주인이야. x가 선택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다음 내용이 x에서 y로의 함수인지 판별해보고, 함수인 것은 정의역, 공역, 치역 써보고요. 8회. 자, 갑니다. 1은 2로 갔죠. 2는 0으로도 갔는데 2로도 가버렸죠. 자, 누가 문제죠 지금? 요 2라는 놈이 문제죠. 왜? 화살을 2개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자체가 안 됐어요. 정의역, 공역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 가보자.
A가 화살을 하나 날리고요. B도 화살을 하나 날리고 C도 날리고 D도 날렸어요. 아, 그럼 이건 함수죠. 함수죠. 자, 정의역 적어보도록 하죠. 정의역은 그냥 X라고 하고요. A, B, C, D. 됐니? 근데 원래 정의역은 X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말로 쓰는 게 좋거든요. 정의역. 공역 써볼까요? 공역은 이 덩어리 전체가 공역이죠. 그죠? 덩어리 전체가 공역. 0, 1, 2. 자, 치역 써볼까요? 치역은 누구죠? 화살을 맞은 놈들을 모으면 됩니다. 화살을 맞은 놈들을 모아보니까 0, 1, 2. 다행히도 어떻게 돼버린 거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 버린 거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 버렸다. 됐지? 아니. 자, 그러면 자, 요거 두 개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푸는데 1분이면 되겠지. 30초면 될 거야. 되게 쉬운 거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써주면 좋지. 에이구 틀렸지. 틀린 이유가 하나 있어. 뭐 때문에 틀렸을까?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이거 자체가 다 적으면 안 된다. 함수가 안 되니까, 그지? 정의역, 치역, 공역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함수가 되는 것만 쓰는 거야. 네. 자, 다 됐지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이 이해가 됐으면, 자, 그 밑에도 이제 하나 볼 텐데요.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요거 직선이죠. 자, 직선 어떻게 그리죠? 요렇게 그리죠, 그렇죠? 그지?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y절편이 1이죠. 기울기는 2죠.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니? 자, 그리고 나니까 이 x값은 전부 다 대입이 가능하죠. 맞니? 이때 y값도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대입이 가능하죠. 전부 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x를 대입하니까 좌우로 마음껏 대입할 수 있고요. 이때 결과물도 다 나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의역은 집합이니까 x가 x는 실수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이때 결과물 치역은 어떻게 되죠? x가 x는 실수.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됐겠지, 그렇지? 둘 다 실수가 된다. 자, 그 다음 얘를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 표준형 만들 수 있죠? 근데 표준형 만들지 말고 우리 어떻게 풀죠? 이거 위로 불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위로 불러가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되죠? 축이 나오죠. 축은 공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따라서 x는 3 맞지? 그럼 x값은 대입이 마음껏 됩니다.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대입이 마음껏 되죠.
따라서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 이렇게 되는데요. 정의역이 그냥 x라고 그냥 놓을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되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 꼭지점에서가 마지막 최고 높은 거잖아요. 다 요 밑으로만 나오죠, 그렇죠? 요 밑으로만 쭉쭉 내려가니까 요 밑으로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의 y 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y 값 얼마죠? 3을 대입하니까 9가 나와요. 따라서 y바 y는 9 이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9 이하다. 최고 9잖아요. 요 밑으로만 내려오잖아, 그렇지? y 값이. 자, 다음에 요거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볼게. 자, 무슨 해석을 해볼 거냐면 지금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이 포물선은 그려야지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려본 거야.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는요, 요 놈을 제외하고는 그리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직선이죠. 내가 x값에다가 무엇인가를 대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대입을 할 때, 야, 이건 대입하지 마. 이거 대입하면 너 틀려. 이거 대입하면 너 성립 안 해. 그런 제한 조건이 있나요, 이 식에? 없죠. 그지?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모든 실수기 때문에 거기다가 2를 곱하고 2를 더한 것도 모든 실수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좌우로 다 대입, 위아래로 다 대입. x도 다 되고 y도 다 나오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x에다가 무엇인가를 대입하려고 할 때, 야, 이거 대입하지 마. 그런 거 있나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뭐 0 대입하는데 하지마, 뭐 1 대입하는데 하지마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모든 실수예요. 그런데 왜 y만 이렇게 9 이하가 되느냐? 포물선의 특징. x제곱의 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높고 다 그 밑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요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할 때 제한 조건이 있나요? 없죠? 절대값 안에 여러분 숫자 집어넣는데 내 마음대로 집어넣잖아. 따라서 x와 x는 실수 이렇게 하는데요. 자, 문제가 있죠. 이거를 그리려면 귀찮아. 그릴 수는 있어. 하지만 안 그리고 바로 푸는 방법. 우리는 누구를 구하려고 한다? y를 구하려고 한다. 근데 아까 우리 명제 절대구도식에서 공부한 거 있죠? 뭐죠? 절대값 x는 0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누구를 더해요? 2를 더하면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따라서 y는 2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역은 y바 y는 2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위에 거의 치역이 y가 y. y가 y인데 왜 x 바로 됐지? 미안. 당연히 y로 바꿔야 되겠죠. y니까. 자, 요거 중요하겠죠? 우리가 오늘 배운 걸 좀 써먹은 거예요. 절대값의 범위를.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러분 이 절대값 x 그려봤을 거예요. 절대값 x 어떻게 그려지죠? 뿌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y절편이 2라는 소리니까 2가 되면서 뿌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니? 그래서 그리고 y축으로 이렇게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그러니까 2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는 좀 또 이제 문제가 있죠. 자,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 여기 제한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조건? 자, x에다가 내가 숫자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야, 이건 안 돼라고 예치는 게 있어요. 뭐죠?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빼고 다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x는 뭐가 아니라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식만 보고도 해결해야죠. 그렇죠. 식만 보고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x가 0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지? y도 뭐가 안 되는 거죠? y도 0이 안 되는 거죠. 왜 0이 안 되죠?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잘 봐. 분자가 뭐가 아니죠?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죠?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분의 0은 0이에요. 그지? 근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여기 3이야. 여기 x분의 3이야. 근데 이건 0이 안 되는데 그럼 이건 뭐가 안 돼? 당연히 0이 안 되지. 분자가 0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y도 뭐가 안 된다?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우리가 언제 공부할 거냐? 다음 주 목요일날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 목요일. 됐죠? 식만 보고도 우리는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정의역, 치역 구분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본 거고요. 자, 여기 보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자, 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라 그랬죠? 자, 가봅시다. f-1 그 다음에 g-1 적어보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지? 벌써부터 틀려버렸어요. 맞니? 벌써부터 틀려버려서 이거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같아야 돼. 대입관계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풀어보세요. 두 개 풀어봅니다. 자, 오늘은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고 뒤에 유형 풀어보고 끝낼 거예요. 알겠죠? 일일이 다 대입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1, 0, 2를 각각 다 F랑 G랑 따로따로 다 대입을 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고 푸는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조금만 어설프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파란색이 아직 있었네. 갔다 와. 다 했나요? 귀찮지? 요게 귀찮아.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됐나요? 소용있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7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아까 말했던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프. 얘도 심플해요. 자,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자, 함수는 뭐죠? 내가 대입하려고 하는 값이 중요한 거야. 일단 내가 뭘 대입해야 되냐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지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얘는 정의역이 이렇게 5개의 숫자만 대입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도 뭐가 나오죠? 5개의 숫자만 나오는 거야. 맞니? 심플하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x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누가 나오죠? 2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 0을 대입하니까 0,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다죠. 원래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y는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x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x가 실수니까 내가 대입하고자 하는 x값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x값이 딱 5개야. 그러니까 나오는 값도 5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의 형태냐 아니냐가 다른 거야. 대입하는 게 점이면 점만 나와야 되고요. 대입하는 게 점이 아니면 직선, 그래프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선생님이랑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요것만 이해하면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함수일까요? 자, 이거 함수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함수가 된다. 그럼 함수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함수의 뜻이 뭐였죠?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가져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봅시다.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갖습니다.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갖습니다. 맞나요? 이거 함수죠. 맞지요? 자, 또 물어보죠. 자, 이거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예요. 함수죠. 왜? 하나의 x가 이 x값이 뭔지 모르겠어. 이 x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갖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그어볼까요? 자, 뭔지는 몰라요. 하나의 x가 하나의 y 값을 가져요. 맞나요? 함수죠. 자, 또 물어봅니다. 요거 함수 아니에요. 함수일까요? 아니죠. 왜 아니죠? x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의 x가 2개의 y를 가져버려요. 됐나요? 이게 바로 함수를 구분하는, 함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풀이법이에요. 도형에서. 그냥 x값을 딱 그어버리면 됩니다. 그때 대응하는 y값이 2개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2개냐 하나냐만 구분하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그으면 안 돼. 됐죠? 자, 여기가 함수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면은 793번 보이죠? 자,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죠. 자, x가 0, 1인데 y값은 0, 1, 2, 3이죠. 그쵸?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자, 0 대입하니까 1 나오죠. 눈으로 보세요. 1 대입하니까 2 나오죠. 2 대입하니까 3 나오죠. 대응이 됐으니까 이거는 함수예요.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자, 여기 절대값이죠.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함수 맞죠? 자, x제곱이죠? 0 대입하니까 0, 1 대입하니까 1, 2 대입하니까 4가 나와야 돼요. 아, 그런데 요 h에다가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는데 여기 4가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함수가 아닌 거죠. 됐니? 읽고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하나만 선생님이랑 하고 밑에 두 개를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함수 fx는 두 가지의 식을 갖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다? 여기 x가 요 x가 뭐다? 요 x가 유리수면 요 식을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x가 무리수면 요 식을 따라가세요 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겠죠. 얘는 유리수죠. 얘는 무리수죠. 자, 유리수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가야 되겠죠. 2 더하기 1 빼기 여기는 누굴 따라가야 되죠? 무리수니까 이 식을 따라가야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쵸? 자, 빼는 거니까 3 더하기 루트 5 빼기 3이죠. 따라서 루트 5가 되더라. 됐지? 자, 밑에 두 개 풀어봅니다. 94, 97. 되게 쉬워요. 94, 97. 자, 푸는데 뭐 30초 정도 주겠습니다. 더 많이 주기도 어려워요. 했나요? 아마 푸는데 금방 끝날 거야, 그지? 자, 다 했죠? 자,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803번 별표하세요. 자, 실제 학교 시험에도 등장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가 푸는 데 있어서 꽤 많이 볼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유형으로 또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는 유형이니까 잘 따라옵니다. 자, x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 대입을 할 거고요. 이때 나오는 y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함수식으로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 이때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죠. 요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다. 자, 그런데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울기하고 절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했으니까. 자, 그런데 예를 일단 한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내가 x 값으로 대입하고 싶은 게 누구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1까지. y 값은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다? 1까지다 라는 거예요. x를 이렇게 대입하면 y는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울기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맞니?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x를 마이너스에서 1까지 대입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래프 그리는 게 졸라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의 뜻이 뭐예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면 y도 가장 작은 값이 나오고요. x가 가장 큰 값이 나오면 y도 가장 큰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2는 마이너스 3, f1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상에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고 1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증가라는 내용만 알아도 바로 답은 풀이는 쓸 수 있어요. 증가냐 감소냐. 그래서 여러분 직선은 이 기울기가 아주 킥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 자,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2. 근데 뭐 그냥 기울기니까 바로 쓸까? 자, 여기서 자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뭐 그림으로 봐도 되지만 대입하도록 하죠. 1 대입할까? 이게 더 편하겠다. 여기다 바로 a 빼기 1이 1이죠. 그렇죠? 따라서 a는 2. 2 맞나? 이 맞나?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그치? 이거 아니지? 이거 맞나? 우리가 잘못 썼나? 아 이거 이렇게 푸니까 이 문제가 다른 문제구나. 자 이거 다른 문제네 완전히. 여러분 이거 유형이 좀 달라요.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면요 800번 풀이에요. 800번. 이게 800번 풀이야. 자 그러면 요건 좀 다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오류가 생기냐면요 방금처럼 풀게 되면 절편이 마이너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풀이가 완전 달라지네요. 자 보죠. 다시 자 마이너스 2부터 자 1까지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하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죠. 선생님 요걸 빼먹어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이다.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자 기울기가 양수라면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무조건 대응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때 y값도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 공역이야. 공역. 치역이 아니에요. 위의 문제는 그게 치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공역이기 때문에 다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자, 그런데 기울기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는 그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마이너스에서 1까지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요런 식으로 그려줘도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내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 대입할 건데 기울기가 요 정도만 돼도, 그치? 이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됐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얘네가 점점 가파라져서 어디까지 지나면 가장 가파라지죠?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되면 가장 가파라지게 되죠. 이게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경우지, 그렇지? 맞죠?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조금만 더 끼면 안 되나요? 자, 봐봐. 더 이렇게 가팔라지면 안 되나요?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무슨 오류? 아, 이것도 오류가 생기네요. x를 다 대입을 못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것도 최대는 아니에요. 이거 찾기가. 자,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에서 1까지 대입했을 때 다 나오게끔 하려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다 나오게끔 하려면 어떤 식으로 그랬을 때 기울기가 가장 크겠냐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크겠네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지? 자, 요 점을 지나면서 x 값이 1일 때 요렇게 되고,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지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또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1짜리가 나오죠, 그렇죠? 기울기가 1짜리가 나오면서 마이너스에서 1까지 다 대응이 되고 y 값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다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지? 다 안 나와도 됩니다. 공역이니까 이 안에서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요와 유사하게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를 봐야 되겠죠. 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 마이너스에서 1까지가 다 나와야 돼. 일단 여기서 때까지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선을 어떻게 그어주냐? 이렇게 그어주면 되죠. 요 점을 이렇게 해서 지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일단은 이 녹색도 어떻게 되죠? 이 녹색도 마이너스에서 1까지는 대입이 되고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다 나올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완만한, 더 가파르게 되면 x 값을 다 대입을 못해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리면은 뭐가 되죠? 최소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가 되니까 기울기가 음수에서 가장 가파르야 돼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최소 값은 마이너스예요. 최대 값은 0. 자, 그래서 요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예요. 자, 요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요. 옆으로 가서 뭘 풀어보느냐. 자, 이거를 여러분 뒤에서 할 거니까 요것만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풀어보냐면 801번하고요 801번하고 804번하고 요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하죠. 801번, 804번 요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하죠.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801번, 804번 801번, 804번 그거만 하세요. 두 개만. 요건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푸는데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약 10명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거요. 조금 달라졌는데 (804번은) 804번, 801번, 804번 800번은 풀지 마세요. 이따 선생님 풀어주고 너네 풀어보게끔 할 거야. 뒤에 문제 똑같은 게 있어서. 나는 원래 803번을 풀고 800번을 풀려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달라버리네요. 멀리서 보니까 똑같은 건 나옵니다.
두 문제 다 풀었나요? 1번, 4번? 아직 안 풀었나요? 치역이 마이너스 8이니까 y가 마이너스 8이라는 정의역이니까 x가 찾아보세요. 아니면 이성이 바보도 못 풀었구나. 반말은 지성이가 됐나? 해봐 두 개. 자, 그러면 요 807번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자, 요거 선생님이 하나 풀어줄 텐데요. 요거 봐보세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입니다. 자, 모든 원소는 양수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입하는 x가 다 양수예요. 이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fx랑 gx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fx랑 gx가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는 4x 더하기 3이다.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도전해보면 돼. 플러스 6은 0이다. 자,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죠? 자,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려면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네요. 누구? 1 마이너스 7 아니 3차, 2차, 1차 상수. 누구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렇죠? 1,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이더라. 자, 그럼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이 되죠. 얘 때문에. 그 다음 얘가 몫이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다시 인수분해 되죠.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그러면 x는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진짜 같아지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좀 다른 거죠. 자,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했습니다. 어디다가? 여기랑 여기다가. 자, 2를 대입하면 얼마죠? 1 빼기 3 더하기 9를 하니까 7이 나와요. 자, G1은 얼마죠? 4 더하기 3을 하니까 7이 나와요. 아, 그러면 또 해봐야 되겠죠? 누구? F-3이죠?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9 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요. G-3이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요. F2니까 2 대입하면 얼마죠? 8 빼기 6 더하기 9죠. 그렇죠? 그리고 11이 나오죠? G2니까 얼마죠? 8 더하기 3을 하니까 11이 나오죠. 진짜 같아져 버렸어요. 1을 넣으니까 같고 서로 같아져 버렸고 얘도 같아져 버렸고 얘도 같아져 버렸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개 가지고 다양한 집합들을 다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야. 따라서 이게 몇 제곱이죠? 세제곱. 근데 누구는 빼야 돼? 공집합은 빼라 그랬죠? 공집합은 아니야. 따라서 7개. 자, 요 7개의 뜻이 뭐죠? 집합 x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 1 혼자 있어도 돼. 이 말이야. 그렇지? 나 2 혼자 있어도 돼. 마이너스 3 혼자 있어도 돼. 1, 2가 있어도 돼. 다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어도 돼.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어도 돼. 아니면 다 있어도 돼. 이거 다 있어도 돼. 그래서 7개가 되는 거예요. 됐니? 됐죠? 이런 뜻이야.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딱 하나. 집합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함수는 집합이 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합에서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걸 못하면 계속 힘들어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함수의 종류. 자,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오늘 그냥 말로 공부하다 끝나요. 자, 이제 116페이지 보시니까 뭐가 나왔죠? 여러 가지 함수라고 나왔죠? 아니, 함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함수가 또 있다고?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하나의 x는 하나의 y를 갖는다가 정의죠. 하나의 x는 하나의 y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의인데 그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첫 번째 무슨 함수?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자, 1대1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x 하나 대 요 1이 x예요. 그 다음에 요 1이 y인 거예요. x 하나 대 y 하나가 서로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됐니? x 하나가 y 하나로 대응이 된다. 짝꿍을 이루어야 돼요. 미팅을 나갔어요. 미팅을 나갔는데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짝을 이루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1대1 함수예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갑자기 가서 아니 장원영도 좋아한다고 그러고 카리나도 좋아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한 명만 딱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fx가 아니 함수 f는 땡땡 x에서 y로 대응을 할 건데 무슨 말이다?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 자, 무슨 말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랑 지성이랑 미팅을 나갔는데 그지? 갑자기 거기에 장원영이 앉아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장원영한테 좋다고 말했더니 지성이가 옆에서 질투를 한 거야. 나도 좋아해. 원영아 나도 좋아해. 그럼 이거 미친놈 되는 거야. 그지? 끼어들면 안 돼. 이미 커플이 되는데 추접스럽게 옆에 와서 야 나도 좋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하고 x가 다르면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대1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1대1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 1, 2가 있고요. 여기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요 1이 b에 대응하면 요 2는 b에 대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요 2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게 1대1이야. 근데 선생님 요 c는 왕따인데요? 맞아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놈이에요. 1대1의 뜻이 뭐라 그랬죠? x 하나와 y 하나가 짝꿍이 돼서 커플이 되면 끝나는 거야. 커플. 요렇게 커플이 되고 요렇게 커플이 됐죠? 커플이 되면 끝납니다. 요렇게 외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죠? 잘 보세요. 똑같이 1대1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응이 있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자, 여기는 외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외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대화체로 따지면 그래. 외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가지는 형태는 이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x에서 y로 대응을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이 b로 가고 2는 a로 가요. 커플이 되는 건 땡큐. 그런데 여기에 c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c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은. 근데 1대1 함수는 c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는 거야. 없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있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없어도 1대1 함수예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1대1 함수는 1대1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돼요. 그냥 커플만 있으면 돼.
모든 커플만 주어지면 다 1대1이야. 근데 1대1 대응은 이렇게 외톨이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되겠죠. 왜? 얘는 조건이 까다롭잖아. 얘는 없어도 1대1 함수고 있어도 1대1 함수거든.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항등 함수 갑니다. 자, 항등이죠. 여러분, 항등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항등식. 항등식 하면은 뭐죠? 좌변과 우변이 같다죠.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데 여러분, 함수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y는 x라고 쓰면 되죠. 좌변과 우변이 같다. 자, 요거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 y는 x가 바로 항등함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데 좌변은 치역, 우변은 정의역. 정의역과 치역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1, 2예요. 여기는 A, B가 있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도 1,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X랑 Y랑 똑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1이면 1, 2면 2. 무조건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Y는 X.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준다면 이 항등함수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I라 그래요. I. 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써먹으니까. 저 I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이 항등함수를 우리는 조금 더 영어로 하면 무슨 함수라 그러냐면요. 고유함수라 그래요. 고유함수. 이 고유함수의 고유자를 따서 뭐라 그런다? identity라 그래요. identity function. 펑션은 함수잖아. identity 고유야. 그래서 고유 함수를 영어로 좀 직역한 거예요. identity 고유, 그지? 그래서 identity function이라 해서 i를 쓴다. 됐죠? 자, 그다음 마무리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이 상자가 뭐야? 항상이야. 항상 하나의 수로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상수. 같은 상일 수 있어. 같은 수로 고정된다. 자, 같은 수로 고정되니까 얘는 어떤 그래프를 갖냐? 이런 그래프를 가져. 자, 여기 1, 2가 있어요. A, B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이 A로 가면요. 요 2도 자동적으로 A로 가야 돼요. 왜? 상수, 같은 수라고 생각하라고요. 같은 수, 항상 같은 수. 상수, 같은 수로 간다. 알겠죠? 같은 수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1대1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 되냐? 1대1이 들어가면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y를 갖게 되죠. 자, 여기다 적어줍니다. 1대1 대응이 됐던 1대1 함수가 됐던 자, 어찌됐던 1대1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서로 다른 x면 x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를 말해주는 거냐? 요거를 말해줘요. 증가 함수 또는 감소 함수인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직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직선. 직선은 어떤 형태죠? 이거 현재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갖고요. 다른 x가 다른 y를 갖고 있습니다. 맞나요? x가 서로 다르니까
x가 서로 다르니까 이때 대응하는 함수 값도 서로 달라요. 그럼 1대1 대응이에요. 그런데 포물선 같이 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거를 우리는 축이라 그러죠. 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뭐 하고 있죠? 왼쪽은 감소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죠. 여기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는 증가하고 있죠.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함수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자, 내가 x값으로 a를 대입했더니 y값이 얘가 나오죠. 그런데 x값으로 b를 대입해도 y값이 얘가 나와버려요. x값은 서로 달랐지만 y값이 같아져 버렸어요. 여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요 이런 겁니다.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돼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 안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뭐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y값이 같아지는 점들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y값이 같아지는 점들. x축이 있었을 때 이렇게 y값이 같아져 버리는 그런 x값들이 생겨버립니다. x는 다른데 y값이 같아져 버렸잖아요. y값은 높낮이 위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다? 아,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를 하시고요.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를 하세요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마시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선행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1대1 대응. 적어두시고 암기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공부가 끝났습니다. 자, 옆에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 30분 남았네. 자, 옆에 뭐죠? 항상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이게 여유가 안 되네. 자, 이거 적어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요것만 적어놔. 1대1 대응 옆에다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중요한 거니까. 자, 뭐 이거 외워서 적으면 되니까. 자, 여기 뭐죠? 다음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자, 여기 보세요. 1대1 함수 찾고요. 1대1 대응 찾고요. 항등 함수 찾고요. 상수 함수 찾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1대1은 x가 달랐을 때 y가 달라야 돼요. 맞니? x는 좌우를 보시면 되고요. y는 위아래를 보시면 돼요. x가 1, 2, 3, 4 다르죠? y 값도 4, 3, 2, 1 다르죠. 그쵸? 이거 1대1 함수. 그럼 1대1 대응도 되겠죠. 자, x가 1, 2, 3, 4 다르니까 y는 어떻게 됐죠? 1, 2, 3, 4 다르죠. 그쵸? 맞니? 니은도 1대1 함수, 1대1 대응. 자, 얘는 어떻게 됐죠? x가 다른데 y가 같아졌어요. 그럼 1대1은 아니에요. 뭐죠? 모두 하나의 값만 갖고 있죠. 3. 모두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상수함수. 자, 디귿 1, 2, 3, 4 다르죠? 뭐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지금 요 점이 문제죠. 같은 값을 가져버렸어요. 그럼 얘는 1대1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로 몰빵한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건 그냥 함수죠. 그렇죠? 그냥 함수. 왜?
하나의 x 값이 하나의 y 값을 가졌으니까. 그지? 그냥 함수. 자, 항등함수는 누구냐? 여러분, 이게 항등함수죠? 쭉 그어보세요. y는 x. 그지?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x, y가 똑같죠?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이 되죠? 항등함수 이렇게 그어봤더니 이거 뭐예요? 증가함수죠. 그렇죠? 증가함수니까 뭐가 가능하죠? 1대1 되고 1대2 함수도 되고. 맞니? 다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단으로 다시 또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집합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걸 골라보세요. 자, 봅시다. y 값이 1 하나만 갖고 있죠? 맞지? x 값은 졸라 많은데 y 값이 1 하나만 있대. 같은 수죠. 모든 게 같은 수니까 이게 바로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 자, 그 다음 여러분, y는 x제곱 그래프 가볍게만 그려보세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축을 기준으로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죠.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뭐 항등함수는 아니잖아요. 항등함수는 대놓고 나와 있죠. y는 x. 이게 항등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무슨 함수?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뭐가 가능하다? 1대1이 가능한 거죠. 1대1. 근데 항등함수도 1대1이 가능한 거죠. 항등함수도. 맞지요? 항등함수 디귿이죠. 상수함수 기역. 됐어요? 중요한 거는 이 항등함수는 1대1도 되고 1대1 대응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증가함수니까요. 증가함수. 얘는 이렇게 된 증가함수 직선이죠. 얘는 증가함수.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2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122페이지. 자,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그냥 선생님이 풀고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지. 자, 1대1 대응 그래프 가보도록 하죠. 1대1 대응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거나, 자,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자, 뭐죠? 감소 증가니까 틀렸죠. 감소하고 있죠? 땡큐. 그런데 얘는 뭐가 틀린 거죠?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죠. x는 실수 전체인데 y가 어떻게 됐죠? 0보다 커요. 0보다 커. 아, 그러면 이거는 틀렸죠. 그죠? 자, 다음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네? 그래프 모양은 개떡같은데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정답. 됐죠? 증가하고 있죠, 계속.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죠? 넌 안 돼. 얘는 뭐죠? 이거 그냥 상수함수죠? 상수. 하나밖에 없죠, y 값이? 안 된다. 요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811번 가보도록 할게요. 별표하세요. 자, 요 문제랑 똑같은 게 누구냐면요, 800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00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자, 가보죠. x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고 y는 마이너스에서 3까지인데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1대1 대응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요 y 값이 원래는 공역이죠. 공역인데 얘가 치역이 돼야 돼요.
요게 다 나와야 돼.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다 안 나와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자, 봅니다. 요때 요 A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0보다 작다.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감수 함수가 되는 거죠. 감수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입을 할 건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감소할 거야. 감소할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큰 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큰 x를 대입하면 작은 게 나오면 되는 거죠. 왜?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감소함수.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림 안 그려도 돼요. 그림은 괜히 그려준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죠?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그래서 더해주니까 2B는 2, B는 1, A는 얼마죠? 1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보죠. 815. 요거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숙제할 때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 문제. 똑같아요, 문제가. 근데 저 풀이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적어 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요 문제를 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요. F는 무슨 함수다? 항등 함수다. 여러분, 항등이 뭐예요? X랑 Y랑 같다. G는 무슨 함수다? 상수 함수다. 상수 함수 뭐예요? 다 같은 수만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중요해.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숙제할 때랑 똑같은 문제가 800번에 있어요. 자, 갑니다. F2 항등함수죠. 2 대입했으니까 뭐 나와야 되는 거죠? 항등함수요. 항등함수가 뭐예요? X랑 Y랑 같은 거죠. 너랑 나랑 같아야 돼. 따라서 2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G2값 얘는 얼마다? 4가 나온다. 그런데 G는 상수함수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풀어봅니다. F10 F는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10만 나와요. 똑같은 게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뭐가 나온다? 모든 게 다 똑같은 값만 나와야 돼. 4. 따라서 답은 14. 심플하죠? 됐지? 자, 이제 요 마지막 문제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소세지를 많이 그려보게 될 거야. 소세지. 자, x 1, 2, 3, 4에서 다시 1, 2, 3, 4. 자, 보세요. x에서 x로의 함수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가 정이요, x가 치역, 공역이 되는 거예요. x에서 x로의 함수. 자, 지금부터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함수. 자, 함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요 1이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죠? 1, 2, 3, 4,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요 2가 또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함수의 정의가 뭐죠? 하나의 x는 하나의 y를 갖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 2라는 놈이 2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함수는.
2로 못 가게 하는 게 누구야? 2로 못 가게 하는 게 1대1이야. 1대1만 아니면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3도 몇 개? 1, 2, 3, 4 중에 선택. 3은 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럼 4도 마찬가지로 1, 2, 3, 4 중에 선택.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4의 4제곱입니다. 16 곱하기 16이니까 얼마가 되죠? 256. 자, 다음에 1대1 다 그릴 거예요. 귀찮더라도 1, 2, 3, 4 1, 2, 3, 4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은 뜻이 뭐죠? 얘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자, 달려갑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2라는 놈이 여기로 가요, 못 가요? 요 2라는 놈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한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됐니?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은 어떻게 되죠? 이 2개를 선택 못 해요. 이 2개를 선택해야 돼요. 2개.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4는 나머지 하나를 떨거지로 그냥 가는 거죠. 그치? 따라서 얘는 4, 3, 2, 1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24개. 자, 항등함수 가보도록 하죠. x 1, 2, 3, 4 x 1, 2, 3, 4 요렇게. 항등함수는 뜻이 뭐죠? 이거죠. 1은 1로 가 임마, 2도 2로 가 임마, 3도 3으로 가, 4도 4로 가. 이게 바로 항등함수죠. 여러분, 화살이 4개가 있다고 4개가 아니야. 이렇게 된 형태니까 몇 개가 되는 거다? 1개예요. 화살표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모양이 왁구가 정해진 게 얼마냐? 몇 개냐? 1개죠. 항등함수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함수든 간에. 자, 마무리.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지. 전부 다 1로 가는 놈도 있을 것이고 1로 전부 다 어디로 가죠? 3으로 가는 놈도 있을 것이고 맞니? 이렇게 따져주니까 결국에 뭐의 개수죠? 공역의 개수가 되겠죠? 4개. 알겠죠?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개수 구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합은 256 더하기 24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280 따라서 28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 123페이지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숙제가 많진 않아.